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108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시계란 말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너무 가까이서 쓸 수 있는 쓰는 그런 말이죠. 아주 평범한 말입니다. 이 시계란 말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시계, 때의 시와 꾀의 개 또는 헤아릴 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합쳐서 시계입니다. 시는 때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하죠. 날일 또는 해일, 날, 태양이죠. 그리고 해. 그래서 그것과 절사가 합쳐졌어요. 이 절사라는 것이 사실은 조금 재미있는 글자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그래서 어떻게 절과 해가 합쳐져서 때가 되느냐 이런 것이 되겠죠. 그런데 이 글자를 절사를 한번 뜯어보면 사실은 위에 흑토가 있고 아래에는 이렇게 손을 뜻하는 마디가 있죠. 마디촌. 근데 이것은 사실은 흙이 아니고 모양이 좀 변한 모양인데 간다라는 뜻의 갈지자 또는 발을 뜻하는 발지자 이것이 합쳐져서 만든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손과 발을 뜻한다 그런 것이 되겠어요. 손과 발을 뜻하는 글자는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손과 발을 써서 열심히 일한다. 그것이 제일 쉽게 생각되는 것이죠. 그래서 손과 발을 써서 열심히 일하는 데가 어디냐 하면 관공서를 얘기하는 것이죠. 옛날에는 관청을 이 글자를 썼어요.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역에서 이렇게 성녀들이 많이 건너오면서 중국으로 오면서 관청에서 숙박을 하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절이라는 뜻으로 바뀌었습니다. 절이라는 뜻으로 일반적으로 쓰지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손과 발을 뜻하는 글자다. 손과 발이라는 것은 열심히 일을 할 수도 있겠죠. 움직이고 손으로 하고.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손과 발을 또 가만히 묶어 놓는다. 뭐 그런 얘기도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손과 발이 열심히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무엇이 움직이느냐? 해가 움직이는 것이죠. 태양이 해가 떠서 이렇게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 움직임에 있지 않습니까? 해의 움직임, 거기에 따라서 시간이 결정되죠. 그래서 때시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꾀의 개는 또는 헤아릴 개는 말씀은과 열십입니다. 예, 말씀은 우리가 말하는 것이죠. 열십이라는 것은 열을 뜻하는 것입니다. 숫자로 쓰일 때는 열을 뜻하지만은 이 글자도 따지고 보면 가로, 세로가 합친다는 뜻이에요. 네, 합치는다는 그런 의미로 속뜻이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을 가지고 뭘 해서 자꾸 합친다, 계산한다, 그래서 헤아린다, 그리고 꽤 이런 뜻이 나온 것이에요. 한자는 이제 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기본 뜻을 이렇게 합쳐서 이렇게 새로운 어떻게 상상력의 나래를 펴서 옛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자가 되는데 이것이 이제 계산한다, 헤아린다 할 때 우리가 많이 쓰죠. 결국 시계라는 것이 시간을 헤아리는 것, 정말 딱 들어맞는 그런 어떤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일단 이것은 좀 간단합니다. 그렇죠? 시계라는 우리가 물체를 볼 때.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기로 세종대왕이 물시계와 해시계를 만들었다 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웠죠. 물론 세종대왕이 직접 만든 것은 아니지만 장영실이라는 분이라든지 그때 인재들을 많이 키워서 이런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세종대왕 때는 시계란 말이 없었어요. 네. 지금 얘기하니까 물시계를 만들었다, 해시계를 만들었다 하죠. 자, 물시계는 사실은 자경루라는 것이죠. 해시계는 앙부일구. 굉장히 어려운 글자입니다. 어쨌든 이것이 물시계입니다. 물시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해시계, 앙부일구가 되겠습니다. 물시계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렇게 물이 뚝뚝 떨어진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어떤 기구를 통해서 물이 다 차면 뚝뚝 떨어지는 물이 다 차면 그릇이 이렇게 넘어지면서 뭔가 소리를 내는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친다. 스스로 쳐서 소리를 내어서 시간을 알려준다. 그것이 자경루가 되겠죠. 해시계는 이렇게 앙부일구. 여기에 앙은 우러러 본다는 뜻이에요. 위로 우러러 보는 것이고 부는 솥을 얘기합니다. 자, 솥단지처럼 생긴 모양의 그릇이 하늘을 보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앙은 우리가 신앙, 믿고 우러러 본다. 신앙의 대상 우러러 보는 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대상은 물론 신이 되겠죠. 자, 이것도 솥단지를 위로 이렇게 보도록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는 이제 솥인데 우리가 부산이라고 할 때도 글쎄 용두산 공원인가요? 그것이 솥단지 모양으로 생긴 엎어놓은 모양이다 해서 부산이라는 지명이 생겼죠. 이런 이렇게 해를 얘기합니다. 하늘이 지나가는 해. 구는 어려운 글자인데 그림자를 뜻합니다. 이렇게
앞에 해 그림자를 관측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이것 모양이 앙부일부 이것이 해시계를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쓰는 시계란 말은 언제 어떤 식으로 나왔느냐 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옛날에 토규라는 말이 있었어요. 중국에서 해시계 또는 위도를 재는 기구 막 그렇게 해서 땅을 측량하는 막 그런 용도로도 쓰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토규라고 한다. 규라는 것은 우리가 홀을 얘기하거든요. 홀은 위에는 이렇게 생겼고 아래는 이렇게 생긴 옛날에 막 천자라든지 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아래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누어 주는 것이에요.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땅을 떼서 네가 통치하라고 이렇게 땅을 떼서 나누어 줍니다. 이렇게 그래서인지 몰라도 흙이 2개 있습니다. 그리고 그 표시로서 이것을 홀이라는 것을 줍니다. 우리가 사극에 보면 신하들이 이렇게 왕 앞에 설 때 손에 뭘 잡고 있죠. 네, 그것을 홀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글자를 써서 토규라고 해서 시간이나 위도를 재는 기구로 사용을 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모양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도 실물로 남아있는 중국이 어디에 남아있는 이것이 토규입니다. 해가 이렇게 그림자가 비치는 그런 모양이에요. 이렇게 뭔가 해 그림자를 알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고 위에 이렇게 그렇죠. 홀규와 같은 막 그런 걸 세우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해가 이렇게 지남에 따라서 그림자의 길이를 알 수가 있죠. 그것을 보고 지금 몇 시쯤 됐다. 이렇게 아는 것이죠. 이것이 토규입니다. 자, 토규인데 중국에서 토규라는 것이 있었고 이것이 이제 일본에도 전해집니다. 이 한자 말을 일본 발음으로 읽으면 도케이라는 그런 말이 되거든요. 도케이. 자, 이 도케이가 이제 해시계를 뜻한다는 그런 말로 쓰였는데 그게 한자를 새로 갖다 붙였어요. 이러한 글자를 붙이고 이것을 또 도케이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본식 발음으로 해도 도케이므로 자, 그러면 한자를 뭔가 좀 알기 쉬운 한자로 보였죠. 때를 나타내고 그리고 계산한다, 헤아린다 그런 것으로 했으므로 때를 알 수 있는 그런 기계다. 잘 갖다 붙인 글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본 사람들이 만들었지만 어쨌든 이렇게 해서 시계란 말이 생겨서 지금 뭐 한자 문화권에서는 시계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계에는 물론 손목시계 또는 뭐 벽시계, 뭐 탁상시계 많이 있습니다만 회중시계라는 게 요즘은 잘 보이기 힘들지만은 막 그런 것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주로 서양 사람들이 많이 썼고 물론 동양권에서도 나중에 썼습니다만 이렇게 금줄이나 은줄이나 이렇게 해서 은이나 금으로 도금한 그런 조그만 이렇게 시계 이렇게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가슴 속에 품고 다니죠. 이렇게 저고리 같은데 이렇게 조그만 저고리에 주머니에 넣어서 시간을 볼 때는 이렇게 보고 또 다 보고 나서 넣고 하는 회중, 중은 가운데죠. 회라는 것은 품을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품 속에 있는 품는 그런 시계를 이제 회중시계라고 한다. 네. 자, 이제 시간과 시각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각이나 시간을 모르는 사람은 없겠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쓸 때는 사실은 상당히 좀 섞어서 헷갈리게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각이라는 것은 때를 이렇게 새긴다는 뜻이에요. 각이라는 것은 우리가 조각을 한다 하듯이 칼로 이렇게 뭔가 눈금을 새기는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새겨진 일정 시간, 그 순간을 얘기합니다. 시간이 이렇게 쭉 흘러가는데 시간의 흐름 속에 있는 어느 한순간, 정해진 시간, 그것을 시각이라고 한다. 그래서 해가 뜨는 시각, 열차의 발차 시각, 정확히는 이렇게 써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해 뜨는 시간이 몇이냐, 열차 발차 시간이 몇이냐 이렇게 시간으로 쓰는데 시간이라는 것은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어떤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어떤 기간, 동안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열차가 출발하는 시간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3시에서 4시다 하면 이 중에 아무 때나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3시 반이면 3시 반 특정 시간에 딱 출발하니까 시각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우리가 잘 알면서도 사실은 그냥 막 헌덕에서 막 쓰죠. 그리고 아주 짧은 동안을 또 시각이라고도 합니다. 시각을 다투는 일이다. 촌각을 다툰다. 뭐 그런 얘기 하죠. 그리고 시간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시각과 어떤 시각이 있습니다. 정해진 그것의 사이를 얘기한다. 그것이 시간이다. 이게 사이간자죠. 네. 그리고 어떤 일을 하기로 정해진 동안 이것도 이제 어떤 기간을 얘기하죠. 가끔씩 이렇게 시각을 뜻할 때도 있다. 예를 들어 마감 시간이다 하면 마감하는 시간은 딱 정해진 순간이 되겠죠. 이쪽 순간이 되지만은 마감 시간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 시각을
시간이라고도 가끔씩 얘기할 때가 있다. 막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 시각을 좀 혼동해서 막 섞어 쓰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또 조금 수준 높은 철학적인 것으로 보면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시간이 이렇게 쭉 흐른다는 개념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 흐름을 무한히 연속되는 그 흐름의 때의 흐름, 그것을 이제 시간이라고도 한다. 시간이라고 하면 보통 반대되는 상대되는 개념은 공간이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공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시계란 말이 어디서 생긴 말인가 한번 살펴봤고 시간, 시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